춤만 조금 가빠도 이제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드시죠? 부모님 돌봄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져 밤잠을 설친 적도 있으시지요? 안녕하세요. 20년째 현장에서 어르신을 모시며 함께 웃고 울어온 사회복지사 하정식입니다. 올해 55, 저도 여러분처럼 퇴직 뒤 삶을 준비하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모실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소해서 어려우셨죠?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 길이라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싶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조각 나눠주시고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왜 탄생했는지부터 풀어볼까요? 치매가 시작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낯선 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문지방을 붙들고 내가 왜 모르는 사람에게 수발받아야 해? 하고 소리를 치셨어요. 결국 방문 요양은 두세 번 만에 중단됐습니다. 가족들은 직장이 있어 걱정만 가득했죠. 그러다 장남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모시면 어떨까?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돌봄을 시작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처럼 장남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밥도 제때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장남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니 생계 부담을 덜었죠.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가족이 직접 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도화돼 지금은 공단이 돌봄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내 자식, 내 사람 손길만큼 든든한 약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떤 분이 가족에 들어갈까요? 먼저 수급자, 즉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배우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부부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죠. 다음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심지어 손주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손주는 군 제대 뒤 공백기에 할머니 돌봄을 맡아 진로를 결정할 시간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수급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막내 이모가 큰 이모를 돌보거나 형이 아우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시누이처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런데 의외로 고부 갈등으로 멀어진 며느리 대신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모셔 화해의 다리를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배우자의 직계혈족,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모두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조카는 해당되지 않아요. 조카가 돌보면 일반 방문 요양으로 처리됩니다. 이제 자격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1등급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분, 5등급은 비교적 움직이시지만 중등도 치매 진단이 있는 분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보호 전용이어서 가족요양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둘째, 돌봄 제공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시험 공부가 두렵다 걱정하실 분도 계실 텐데 교육기관에 가보면 70대 선생님도 자격증 따십니다. 강의가 쉽도록 영상 교재와 실습 위주로 진행돼요. 셋째, 다른 직업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가족요양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라면 한 달이 200시간을 훌쩍 넘기죠. 반면 주 3일 파트타임이면 여분 시간으로 가족요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어르신이 5등급이라면 보호자가 치매 전문 교육 56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배우고 나니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등급 판정서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90분가량 상태를 평가하고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돌봄 시간. 기본은 하루 60분, 월 20일, 합계 20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월 31일까지 무려 46시간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지난달 저희 센터에 등록한 68세 사모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이 파킨슨병과 치매 초기로 3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사모님 스스로 내가 모셔야 안심된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루 90분 꼬박꼬박 기록하시고 월 31일 근무로 앞치마 두른 전문 요양사가 되셨죠. 두 번째 예외는 자녀가 치매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부모님을 돌보거나 부모가 치매 성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치매 진단서와 인정조사서에 해당 행동이 표시되어 있으면 90분 31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외가 인정되면 월급 차이가 최소 30만 원 이상 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실제 절차를 더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등급 신청서를 내고 3주쯤 지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등급 판정 결과 통보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봉투에 건강보험공단 글자가 보이면 두근두근 떨리는 순간이죠. 등급이 확정되면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해 240시간 과정을 수료합니다. 교육비는 120만 원 안팎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50%까지 지원해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격증이 나오면 방문요양센터와 두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과 센터 간 서비스 이용 계약, 두 번째는 보호자와 센터 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어야 4대 보험도 가입돼 추후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니 놓치지 마세요. 돌봄을 시작하면 센터에서 출퇴근 앱 사용법을 안내해 줍니다. 집에 도착해 출근, 끝나면 퇴근을 눌러야 공단 전산에 기록돼 급여가 산정됩니다. 바쁜 와중에 출근 퇴근을 깜빡하면 허공에 뜬 시간이 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제 경험상 처음 한두 달은 기록이 서툴러서 출근만 누르고 퇴근을 안 눌러 전산이 꼬이는 분이 꼭 계십니다. 다행히 센터에서 휴정 처리라는 보정 기능으로 수정이 가능하니 당황하지 말고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센터 사회복지사는 한 달에 한 번 어르신 댁으로 방문합니다. 이전에는 가족요양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는 센터도 꽤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방문 의무가 정식 규정이 됐습니다. 방문율이 50% 미만이면 센터 수가가 10% 삭감되니 센터 입장에서도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 때는 욕구 사정표를 업데이트하고 돌봄 방법을 조언하며 필요한 복지 연구도 추천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과정이 가족 돌봄 스트레스를 크게 덜어줍니다. 요양일지를 써야 하는데 뭘 적어야 하나요? 기저귀 교체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거든요. 60분 대상인지 90분 대상인지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용 중인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전산에서 바로 확인해 줍니다. 둘째, 인정서 뒷면에 방문요양 가족요양 90분 적용 칸이 비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표시가 세모나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90분 대상입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0으로 전화하세요. 메뉴가 복잡하면 장기요양 가족요양 90분 대상 여부 상담 원한다고 말하면 상담원이 친절히 알려줍니다. 저는 어르신 딸이 상담원 안내까지 받아도 헷갈려 하길래 스피커폰으로 함께 전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전문가 손을 빌리는 게 마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요양과 다른 서비스 병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쉬운 조합은 가족요양 그리고 일반 방문요양 요일 분할형입니다. 예컨대 월수금은 센터 요양사가 90분 방문해 목욕 체위 변경을 돕고 화목토일은 가족이 60분 돌보는 형식이죠. 이렇게 하면 체력 부담을 나누면서 어르신은 얼굴이 바뀌어 지루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오전엔 가족, 오후엔 요양사처럼 시간만 나누는 건 불가합니다. 날짜를 달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야간 보호와의 병행도 많은 분이 선택합니다. 아침 9시 센터에 가셔서 저녁 6시 귀가하면 그 뒤로 가족이 60분 돌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입니다. 5등급은 조금 다릅니다. 주야간 센터에 다녀온 날 치매 가족 요양을 병행하려면 일반 형태로 60분 또는 90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규정이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도액이 넉넉해지면 기저귀물 티슈수액 주머니 등 실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주야간 보호를 월 15일 이상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이 등급별로 1.2배, 일반실 혹은 1.5배 치매 전담실까지 증액됩니다. 4등급 어르신 기준 137만 원이 205만 원까지 늘어나니 가족 요양 시간과 비용을 촘촘히 설계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진 규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주야간 보호 한도 증액과 가족 요양을 같은 달에 섞으면 증액이 사라집니다. 왜 한도액이 그대로죠? 하고 놀라시는 분들 알고 보니 하루라도 가족 요양이 들어가 있어 증액이 취소된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센터에 사회복지사가 한 달에 한 번 가족 요양 수급자 댁을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율이 50% 미만이면 수가 90%만 지급되니 센터들은 일정표를 빼곡히 채워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족도 전문가 조언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됐죠. 셋째, 치매 전문 교육은 예전 48시간에서 56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이 길어졌다고 걱정 마세요. 실제 수업을 들어보면 8시간이 늘어난 만큼 돌봄 노하우가 촘촘히 채워졌습니다. 예컨대 낮밤이 뒤바뀐 어르신 수면 유도법 위험, 행동 없이 목욕시키는 3단계 전략 같은 실제 사례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종종 듣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보니 부모님 등급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돌봄을 바로 못하면 취득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평생 자격이라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써도 됩니다. 게다가 등급 신청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30일, 길면 45일까지 걸리니 미리 자격증 따두시면 오히려 타이밍이 잘 맞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은 꼭 5등급일 때만 들어야 하나요? 권장은 5등급이지만 2, 3, 4등급이라도 치매와 문제 행동이 있으면 미리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 내용이 실제 돌봄 현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급은 얼마쯤 될까요? 2025년 단가 기준으로 하루 60분은 회당 약 16,700원, 90분은 약 24,700원입니다. 월 20일 60분이면 약 33만원, 월 31일 90분이면 76만원 안팎입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니 10% 정도 차감된 액수를 예상하시면 무난합니다.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연금이 늘어나나요?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므로 추후 납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소폭 상승하고 산재보험 덕분에 돌봄 중 다치셔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등급 판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방문 요양센터 계약, 출퇴근 기록으로 돌봄 제공, 센터, 월급 지급, 본인 부담금 납부. 이 6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움직여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돕던 한 어르신 댁은 중풍 아버님을 60대 아드님이 모셨는데 첫 달부터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며 웃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이 해주는 면도에 활짝 웃었고 아드님은 늘어나는 의료비 걱정을 월급이 일부 덜어주어 숨통이 트였다더군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가족요양이야말로 사람 냄새 나는 복지라고 느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길, 배우자를 지켜드리는 길,
때로는 험하고 눈물도 나지만 함께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 20년 현장 경험을 모아 앞으로도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꼼꼼한 자료를 더 준비할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고민과 질문 자리 없이 털어놓아 주세요. 새벽녘 손 비비며 한 분 한 분 댓글 읽고 마음 담아 댓글 달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숨 한번 들이쉬시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여러분이 웃어야 어르신도 웃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